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작품을 보는 눈 현대시 첫 번째 주 수업 시간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강생 분들이 학원에 내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함께 만나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고 직접 만나서 꼭 수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 4월 심화 이론 반 1이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데요. 작품을 보는 눈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3월에는 작품을 보는 눈 현대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4월에는 현대소설 수업을 역시 4주 동안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 크게 문학사에 대한 큰 책의 흐름 잡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그걸 4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고요.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4주 동안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한 주씩, 한 영역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3, 4, 5, 6월, 그래서 3월은 현대시, 4월은 고전소설, 5월은 고전시가, 6월은 고전산문 이런 방식으로 주기 집중,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한 영역에 이렇게 깊이 몰입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게 3월에 현대시, 4월에 현대소설 진행이 될 거고요. 주로 아마 작품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3월 달에는 꼭 3월은 아니고요. 3, 4월 이제 3, 4월 02 기촬영돼 있는 현대 문학사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문학 기출 분석 강의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것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기출되었던 기출 분석 강의가 제공될 겁니다. 이 이후 이 안에서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16, 17, 18, 19, 20, 4개년도인데요. 수업 시간에 다 어찌됐건 검토를 또 해볼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안에 있는 97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 임용 기출 문학, 현대문학 관련 기출 문제들도 또 필요에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시행은 못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문학 스터디를 직강에서 이제 시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강생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어렵고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 직강생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면 이제 그룹을 지어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1, 2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기출 문제를 모여서 막 푼다는 건 쉽지 않다. 제가 항상 매 수업 1, 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발선 상에 있는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그냥 없다라기보다는 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스터디는 작품 분석 스터디 위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분석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고 해와서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궁금한 점도 나누면서 작품 분석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대 친구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남는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조금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3, 4, 5, 6월 달 모두 공이 스터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추후에 이제 그 직강으로 나오시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현대문학사 관련돼서는 현대 그 시와 소설을 모두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현대문학 여기 기출문제도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이 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 2월에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다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대문학사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대문학사 기출분석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면, 먼저 이거부터 현대문학사 강의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막 필기하고 막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야기 차원으로 큰 흐름과 조금 세부 흐름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조금 가볍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현대문학 그 기출 분석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지문을 분석하고 그 작품을 다 읽고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가 어떤 의도가 무엇이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좀 그 강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할 그 교재와 관련해서는 일단 1, 2월에서도 좀 사용했었는데요. 기출문제집, 문학 기출문제집 2020년에 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까지 기출문제가 모두 실려 있고요. 만약에 작년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 거를 그대로 보셔도 돼요. 거기에 2020학년도 것만 추가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필요 없으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 기출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프린트했다거나 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누적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기출 제가 먼저 풀어드릴 때 이 문제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우리가 1, 2월 달에도 공이 썼던 책입니다. 1, 2월에 제공됐던 책이 많다고 느껴지셨겠지만 이 책들은 분기별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모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은 역시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출문제하고 문학을 보는 눈은 수업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펼쳐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어보자라고 했을 때 없어가지고 좀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교재가 우리 1, 2월에도 일부 썼지만 작품을 보는 현대시라는 요 교재입니다. 요것도 수업 시간에 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시간에 봐야 되는 책이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문학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작품을 보는 현대시, 이렇게 3월에는 이렇게 지내고요. 이게 4월이 되면 작품을 보는 현대소설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교재를 좀 준비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우리 수강생분들을 제가 보고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여튼 이 초유의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 겪는 일인데 좀 낯설고 좀 어색하고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국교론 강의를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없는 수업을 하는 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빨리 사태가 안정되어서 좀 만나서 또 좀 살아있는 수업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설명드렸고요. 뭐 하나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안드로메다에서 온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수영을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저는 수영 구경은 좋아합니다. 수영 선수의 수영을 구경 여기 있는 거로 이렇게 수영 선수의 수영을 구경하다 보면 정말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법이라는 잡서를 매일 20작품씩 봅니다. 그런데 밑줄 친 파란 글씨를 자꾸 볼수록 토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야 하는데 왜 자꾸 토할 것 같은지 그런 제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영 이론이라는 책을 몇 번이나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수영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정말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안드로메다에서 떼킹놈이라고 하는 외계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뭐 수영이라는 걸로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국어 또는 문학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저는 구경하는 건 좋아한다. 눈으로 이렇게 쓱, 그죠? 쇼핑하는 건, 서핑하는 건 좋아한다. 서칭하는 건 좋아한다. 이런 하는 문학을 잘하는 잘 쓴 해설 이런 것들을 구경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해설이 없는 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문학 자습서를 매일 몇 작품씩 본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볼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할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누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죠? 나는 임용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싫어지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그런 미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문학 이론이라는 책을 몇 번이나 보고 그 문학 이론을 잘 외우고 공부하면 문학 작품이 잘 읽힐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임용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이런 고민들을 제가 어찌됐건 수업을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보내는 답장이라는 형식으로 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중학교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세면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 이미 들어있는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성취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소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주체적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뭐냐, 핵심이. 독자는 학생도 되지만 우리도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라는 얘기입니다.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내세우기보다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면서 해석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품을 분석할 건데 그 분석이 어떤 근거로 그런 해석이 내려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가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강조한다라는 건 그걸 교사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자습서만 들여다보고 파란 글씨를 보고 외워서 그 작품을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한다라는 건 다른 친구가 주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한 것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할 때
전문가의 해설을 읽어본다면 그것도 근거와 주장을 확인해서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